여기 보이세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이 물건 낙찰받은 분이 있잖아요. 무려 3년 동안 이 물건 갖고 있었는데 결국 손해보고 팔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길에는 손님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게 특히 이 처음 투자를 하는 분들을 보면 99%가 이렇게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결국 망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람 많고 1층 상가인데도 결국 망하는 그런 물건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딱 5분만 집중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굳이 임장 가야 되나요? 요즘은 지도 어플 보면은 다 나오던데 라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있죠, 이걸 알면 안 가도 됩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사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신탁 공매를 통해서 1층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매입한 사례입니다. 먼저 여기 물건 주변을 한번 쭉 보면 이렇게 주변에 약 4,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는 정말 좋아 보이는 메인 상권 단지의 그런 물건이란 말이죠. 심지어 이 물건 그 중에서도 1층 대로변에 있는 엄청난 물건이에요. 임장 안 가봐도 이렇게 지도만 보는데 충분히 좋아 보이는 그런 물건 같잖아요. 그런 물건을 감정가 약 3억 6천짜리를 단독으로 약 2억 8천에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원래 장사하던 분이랑 재계약해가지고 2천에 140만 원으로 월세 계약까지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금 2억 8천이랑 보증금 인수 조건으로 2천을 더해서 약 3억에 이 물건을 얻은 겁니다. 대출은 2억 3천 정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95만 원 정도 나왔고 월세 140 받으니까 월 순수익이 약 45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이 물건 3년 동안 월세 받으면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얼마에 팔았냐면 2억 8,50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벌었죠? 이 물건 약 3억에 샀어요. 그런데 2억 8,500에 팔았다고요. 월세 45만 원 순수익 받던 거 3년 동안 받은 거 계산해도 약 1,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약 100만 원 정도 번 거잖아요. 왜 이렇게 손해보고 판 걸까요? 바로 이걸 모르고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건 바로 상가의 진짜 수요를 파악하는 그 기준, 바로 손님입니다. 상가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이 손님을 기준으로 물건을 봐야 합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선의 손님. 부동산 투자하려면, 특히 이 상가 투자를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동선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지도로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 수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아파트에 사는 손님들, 그러니까 거주민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까요?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예상 동선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 이 상가를 지나칠 동선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지도를 넓혀서 보니까 위에 전철역이 있어요. 그럼 출퇴근이나 어딘가 이동을 할 때 이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그럼 이 상가를 지나쳐서 전철역을 갈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 동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결국 여기는 메인 상권 단지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뭔가 소비를 하겠죠. 그럼 결국 이곳에 오는 동선, 이 안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선,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럼 이쪽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동선으로, 그리고 이쪽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어질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들의 동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신호등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 게, 상권 단지에 왔을 때도 이 상권 안에서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이 있고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 아직 메뉴를 정하지 못하고 일단 식당이 많은 거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번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죠? 아마 가장 가까운 위치의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대충 내가 보이는 길목으로 쭉 가다가 적당히 끝이다 싶을 때 그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처음 입구로 두는 곳이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는 그 입구와 출구가 어떻게 되는지 딱 보이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 학교도 놓칠 수는 없어요. 결국 초, 중, 고가 다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동선도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PC방, 학원 이런 곳을 검색해 보면은 일단 PC방은 여기에 있네요. 그럼 주로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학원은 이곳에 있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동선도 그려냈으니까 이제 잘 되는 상가 자리가 딱 보이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쉬워요. 이제 이 중에서 주변 시세 대비 더 싼 물건 이것만 찾으면 끝이거든요. 그럼 다시 아까 물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물건 동선상에서 보면 어떻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꺾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도달하기 전에 바로 그 위에 입구 골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방향을 꺾어요. 그나마 지나가는 게 픽시방을 가는 학생들, 이 아이들 뿐이라고요. 이 수요도 충분히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이 손님이 누구죠?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게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 매장이 있어요. 학생한테 핸드폰 가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될까요? 여기는 분식점 같이 학생이 소비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었어야 해요. 이렇게 동선의 손님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두 번째, 계약의 손님. 이제 동선을 통해서 되는 자리와 되는 업종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계약이 돼야지 돈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얻었어도 결국 계약이 안 되면은 그냥 좋은 자리만 차지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부동산도 거래가 돼야지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누군가와 거래,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지 그 돈을 얻는다고요. 그럼 계약을 할 이 손님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 물건을 다시 한번 보면 계약을 어떻게 했죠? 이전의 가게와 재계약을 했어요. 왜 그런 건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이 물건 그 주변이 지금 거래가 얼마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와, 2,550에 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1,500에 110만 원이 있다고요. 앞에 우리는 동선을 봤으니까 이 차이가 뭔지 딱 이해가 가시죠? 지금 위에 있는 이 2,550에 200은 동선에서 보면은 입구에 해당하니까 좋은 위치가 맞아요. 그런데 이 물건은 이 입구 때문에 꺾이는 자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가격이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 손님이 얼마짜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요. 이걸 모르면은 정작 투자를 해도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 물건은 적당한 가격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이 계약할 손님과 재계약을 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례를 통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아까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신탁 공매의 이전 임차인은 보통 신탁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명도가 가능한 임차인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탁 물건은 신탁사의 동의가 된 임차인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사가 동의한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임차인이 동의되지 않은 임차인인데 재계약을 한 겁니다. 아마 그 명도를 위한 귀찮음도 있고 다시 또 계약자를 구하는 그런 귀찮음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가에 계약했던 금액인 거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냥 재계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재계약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냥 다시 계약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게
보증금을 낸 걸로 취급을 하고 월세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다시 쓰는데 재계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연장의 개념으로 보고 보증금은 낸 상태 그대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보증금 2천이 없는 돈이 된다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 물건을 팔 때 보면은 보증금만큼은 다음 매수자에게 공제하고 줘야 되니까 나는 받은 적 없는 돈인데 팔 때는 또 빼고 준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2천을 손해보고 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미리 판단해야 하는 그 중요성이 이제 확 느껴지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손님의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가게 매출을 정하는 게 손님이고 그 손님의 동선과 계약에 따라서 월세가 나타난다고 배웠어요. 그럼 이 손님은 결국 월세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월세라는 게 결국 상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는 것 자체가 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따지면은 그게 상가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원래 1층 전면 상가는 4에서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고려해요. 하지만 이 물건은 동선상에서 벗어나니까 6에서 7% 정도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손님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손님을 기준으로 판단을 시작했을 때 이 물건이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이것까지 판단이 돼야지 투자가 가능하다고요.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사소한 건 생략하고 결국 월세가 2천에 140으로 계약이 된 건데 동선과 계약 등 손님을 통해서 그 가치를 고려해 보니까 1층 전면 상가인데도 동선 밖의 물건으로 가치가 낮아져 가지고 약 6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물건의 진짜 가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140만 원의 1년치에서 예상 수익률인 6% 정도를 나누고 보증금 2천을 더하면 그게 바로 상가의 가격이 된다고요. 즉 이 물건은 약 2억 8천이 상가의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2억 8천에 낙찰받은 거였고요. 하지만 투자라는 게 딱 그 가격에 사는 게 투자인가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투자의 공식이 뭐라고 했었죠? 1에 8090 법칙이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적어도 8천에 사서 9천에 팔아야지 돈을 번다고요. 그런데 이 물건 2억 8천짜리를 2억 8천에 샀어요. 심지어 기타 비용 다 때리면은 실제로 들인 비용은 3억이 넘어가요.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손해를 봤던 건지 이해가 가시죠? 어떤가요? 이렇게 손님이라는 그 기준을 알고 나니까 동선상에서 그 손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계약을 하는 그 손님이 얼마를 바라는지 어떤 조건을 바라는지 알 수 있었고 가치를 따지려니까 그 손님이 얼마의 거래를 할지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었죠. 만약 이걸 잘 알고 있었다면 바로 한 칸만 그 위에 있는 물건을 이 가격으로 샀다면 적어도 1억은 벌었을 텐데 참 안타깝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손님을 기준으로 분석할 줄 모르니까 투자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손님에 대한 정보, 임장만 제대로 갔으면은 딱 보이거든요. 그냥 그 가게 앞에 서가지고 아니면은 그 주변에 카페에 잠시 앉아가지고 30분만 봐도 손님이 다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더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기준을 알아야지 그 가치까지 판단하는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아직 궁금하잖아요. 이제 겨우 손님이라는 그 기준 하나 알게 된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할 때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이것뿐일까요? 당연히 더 많아요. 부동산을 방문할 때도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걸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부동산 투자가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고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딱 10초만 집중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 해오면서 그렇게 수십 건의 투자를 해보고 경험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들을 전부 공개하려고 해요. 심지어 저의 그 실제 사례들, 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영원으로 투자를 성공시킨 그 사례들을 통해서 더더욱 엄청나고 현실적인 그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 보면 링크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 5초만 한번 고민해보세요. 빨리 제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투자법만 알려주는 거는 어떤 유튜브를 봐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0년 동안 실제로 수십 건을 경험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수많은 책과 강의 다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시작해보니까 와,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몰랐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정말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대출이나 지원금 같이 작은 계획이 정말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대출이라는 것도 배우지 않고 받으면은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장 흔한 예시로 같은 은행사였거든요. 그런데 A 지점의 은행은 10억을 대출해 주는데 B 지점의 은행은 6억만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같은 금융권에 같은 N사의 은행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나중에서야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여러 은행의 지점장분들이랑 친해지고 나서 또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건데 대출을 받을 때도 정말 수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요. 또 앞서 배운 것처럼 이 손님을 파악할 줄 알게 됐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사례도 보면은 학생이 주요 손님인데 핸드폰 가게라는 좀 엉뚱한 업종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물건 받아가지고 어울리는 업종으로 바꿀 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실제로 망한 식당이 있던 그 어떤 상가를 사가지고 이거 정말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거기에 축구 교실로 바꾸고 16억에 팔았어요.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한 그 세부적인 노하우 이런 게 저는 있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아, 돈 되는 물건인가? 라고 판단하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투자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수많은 실수와 경험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한 결과 오히려 돈이 되는 물건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의 실수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그 노하우들, 그걸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5초 만에 신청하세요. 아직 고민되시더라도 일단 신청해 두시면은 무료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랑 사례들도 공개하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 링크 누르고 신청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뭐 투자에 대한 걸 질문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말 저의 그 현실적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하는 무료 강의도 있고 그 외에도 투자 MBTI 검사표나 또 뭐 각종 계약서 특약표 같이 다양한 무료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다양한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누르고 5초 만에 신청하세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